안녕하십니까. 걷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상속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사전증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남은 재산을 가지고 상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그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 상속인들한테 미리 증여한 거 또 감안해서 상속분을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미리 많이 받아간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재산도 또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공동상속인 간의 어떤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속법에서는 이 상속 재산 분할할 때 이전에 상속인들 중에 먼저 증여를 많이 받아간 사람, 그 사람의 몫까지도 고려해서 상속분을 나누는 게 공평에 맞다라고 해서 사전증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유류분에서 이렇게 사전증여가 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민법을 보게 되면은 사전증여를 특별수익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민법 1008조를 보게 되면은 공동상속인 중에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들, 아니면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어떤 재산은 누구한테 준다, 이걸 이제 유증이라고 하거든요.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 중에 자기가 받은 재산이 상속지분에 모자라면 그 부분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 사전증여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거를 상속인들이 뭐 까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 사전증여를 받았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하다 보면은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미리 어떤 상속인이 미리 상속을 사전증여를 받았는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일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사전증여냐라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무조건 10원짜리 하나까지 사전증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돌아가신 부모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뭐 이런 가지를 고려해서 그 상속인들한테 준 돈이 상속분의 성급이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의 일부 미리 준 것처럼 볼만한 것들만 사전증여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결혼 자금,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 자금, 그 다음에 뭐 유학, 뭐 이런 것들, 유학 자금, 또 사업 자금, 이런 것들은 사전증여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만약 다 자식들을 유학을 보냈다면 유학 자금은 뭐 사전증여한 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재산 상황이나 가족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사전증여인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뭐 어디서부터 뭐 1,000만 원부터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재판관에 따라서 사전증여를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들이 구분이 되는 경우가 뭐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 등록금, 대학 때 뭐 이런 납부금, 이런 것들은 사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대학 간 사람이 드물다면 그것도 사전증여로 보겠지만, 다 대학 가면 뭐 그거는 또 사전증여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속재산 분할에서 그 자기가 받을 사전증여를 뭐 받은 부분 일부 있긴 하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상속분이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일단 기여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큰 도움을 줬을 때는 기여분을 고려해서 일단은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유류분 지분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만, 그 차액만 유류분권의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상속인들한테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으면 거기서 일단 그런 특별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 사건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유류분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제 상속재산 심판을 거치지 않고 유류분 청구만 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의 계산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돼요. 다만 유류분에서는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기한에 상관없이 사전 증여를 계산을 하지만 제3자한테 증여한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1년 내에 것만 감안하죠. 근데 고의적으로 1년 이상이 넘는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그 피상속인의 재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유류분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고서 했을 경우에는 1년 넘어서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자, 사전 증여를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하고 현금 자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줬을 경우에는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사는데 아니면은 전세보증금을 하는데 돈을 주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부모님의 통장을 열어봐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통장을 통해서 이전이 된다면 사전 증여를 파악하는 게 쉬울 텐데, 만약 이게 현금으로 주었다든가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게 이제 사전 증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했던 재판에서는 사실 거의 그 현금 흐름이 그 사람한테 한 상속인한테 갔는데 이게 시점이 틀리고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거를 배척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볼 땐 판사님이 잘못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 왔는지를 소명해야 되는데, 부모의 재산을 그 사람이 관리를 했고 그 돈이 들어갔는데 금액이 딱딱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데서 돈을 번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부모한테서 받은 거라고 봐야 맞지, 금액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동일한 자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하고요. 이제 그 세법상으로도 중요한데, 사전 재산 파악이. 그래서 보통 공동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에, 돌아가시기 10년 내에,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이 아니면 5년 내에 그 사전 증여한 거를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고, 요렇게 그 부모님이 제대로 상속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상속재산 및 사전 증여재산 조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전 증여한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공동상속인 중에 대표자 한 명을 해서 그 사람이 국세청에, 왜냐면은 이제 피상속인만 알지 모든 상속인이 사전 증여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대해서 사전재산 증여 및 상여증여재산 조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어떤 창업자금이라든가 가업승계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던 상속인들이 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또 내용이 밝혀지거나 입증을 못하면 상속인들이 덤태기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증여라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또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걸 파악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